살을 애는 듯한 영하 10도의 강추위가 몰아치던 지난 겨울의 서울, 한국을 처음 방문한 유럽인 관광객. 페르난도 씨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여행의 설렘도 잠시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국의 매서운 겨울 바람에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버스를 기다려야 했던 그는 저 멀리서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투명한 유리 부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설마 저게 버스 정류장인가? 아니면 유료 라운지인가? 반신반의하며 그가 조심스럽게 자동문 버튼을 누르고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페르난도 씨의 입에서는 저절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세상에, 여기가 내 집 거실보다 더 따뜻하잖아. 그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바람막이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미래 도시의 캡슐 속에 들어온 듯한 완벽한 온도 조절 시스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하나 허용하지 않는 청정 시스템. 그리고 엉덩이를 따뜻하게 녹여주는 온열 의자까지. 유럽의 그 어떤 선진국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적인 공공시설이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페르난도 씨의 시선을 따라 전 세계가 경악하고 부러워하는 한국의 스마트 쉼터가 과연 어떤 놀라운 기술과 철학을 담고 있는지 그 압도적인 디테일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페르난도 씨가 처음 스마트 쉼터에 들어섰을 때 느꼈던 충격은 단순한 따뜻함 그 이상이었습니다. 유럽의 버스 정류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 앙상한 철제 기둥에 지붕만 덩그러니 있거나 유리가 있어도 틈새로 황소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구조가 태반입니다. 겨울이면 발을 동동 구르며 추위와 사투를 벌여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스마트 쉼터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천장에 설치된 냉난방기는 실내 온도를 항시 쾌적하게 유지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를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온열 의자였습니다. 한국 고유의 온돌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 의자는 앉자마자 전신으로 퍼지는 은은한 온기를 통해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순식간에 녹여주었습니다. 페르난도 씨는 우리나라에서는 집에 보일러를 켜는 것도 에너지 비용 때문에 망설여지는데 한국은 길거리 공공장소에서 이런 호사를 무료로 누릴 수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심지어 이 공간은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로부터도 안전했습니다. 천장에 설치된 공기청정 살균기는 실시간으로 내부 공기질을 측정하고 정화하고 있었으며 UV 살균 시스템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까지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밖은 매연과 미세먼지로 가득한 도심 한복판이지만 이 쉼터 안만큼은 숲속처럼 맑은 공기가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페르난도 씨는 유리창 너머로 추위에 떨며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마치 자신만이 다른 차원의 공간, 보호받는 성역에 있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의 나열이 아닙니다. 시민이 버스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조차 고통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디테일의 승리이자 한국이 공공시설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선진적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유럽인들에게는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던 미래가 한국에서는 이미 누구나 누리는 일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페르난도 씨를 진정으로 전율하게 만든 것은 쾌적한 환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쉼터 곳곳에 숨겨진 최첨단 IT 기술과 안전 시스템은 그가 가지고 있던 공공장소에 대한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유럽의 많은 대도시에서 버스 정류장은 밤이 되면 우범지대로 변하기 십상입니다.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일은 현지인에게도 관광객에게도 공포의 대상이곤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스마트 쉼터는 안전의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지능형 CCTV는 24시간 쉼터 내부와 주변을 모니터링하며 이상행동이 감지되거나 비상벨이 눌리면 즉시 관제센터와 경찰서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페르난도 씨는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경찰관의 보호를 받는 듯한 든든함이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특유의 초연결 사회의 위험은 쉼터 안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벽면에 설치된 대형 디지털 사이니지는 버스의 실시간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을 초 단위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었고 심지어 버스의 혼잡도까지 미리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버스가 언제 올지 몰라 하염없이 시계만 쳐다봐야 했던 그에게 이러한 정보의 투명성은 혁명과도 같았습니다. 놀라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무료 공공 와이파이의 속도에 페르난도 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가급 속도로 제공되는 와이파이 덕분에 그는 데이터 걱정 없이 고화질 영상을 시청할 수 있었고 의자 옆에 마련된 유무선 충전기는 배터리가 방전되어 가던 그의 스마트폰을 소생시켰습니다. 유럽에서는 카페에 들어가도 콘센트를 찾기 힘든데 길거리 정류장에서 무선 충전이라니 그는 자신의 SNS에 실시간으로 이 믿기 힘든 광경을 업로드하며 친구들에게 한국은 이미 2050년에 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단순한 대기 공간을 넘어 정보 습득과 휴식, 그리고 업무 처리까지 가능한 스마트 허브로 진화한 한국의 버스 정류장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마친 페르난도 씨는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시설이 무료로 운영될 수 있는가? 그리고 왜 다른 선진국들은 이렇게 하지 못하는가? 이는 단순히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라 국가가 시민을 대하는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스마트 쉼터는 태양광 패널을 통해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여 운영비를 절감하고 IoT 센서를 통해 사람이 없을 때는 전력을 차단하는 등 효율성을 극대화한 지속 가능한 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이 부유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로 구현되었다는 점입니다. 페르난도 씨는 유럽의 정치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 정류장을 보고 배워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세금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예시라고 극찬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가디언지나 미국의 CNN 등 해외 유력 언론들 또한 한국의 스마트 쉼터를 미래 도시의 모델로 소개하며 집중 조명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IT 기술을 단순히 산업 발전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사소한 불편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추위와 더위, 미세먼지와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정보 격차 없이 누구나 최첨단 서비스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이 보여주는 스마트 시티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페르난도 씨는 한국을 떠나며 한국의 버스 정류장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얼마나 아끼고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기념비와 같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매일 무심코 지나치지만 외국인의 눈에 비친 우리의 일상은 이토록 놀랍고 위대한 혁신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가 뒤따라야 할 표준을 제시하며 기술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가 무엇인지 그 답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의 칼바람 속에서 페르난도 씨가 발견한 것은 단순히 따뜻한 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따뜻한 배려와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기술력이었습니다. 집거실보다 낫다는 그의 농담 섞인 찬사는 한국의 공공서비스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인증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퇴근길 혹은 등굣길에 마주할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주위를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을 위해 켜져 있는 그 따뜻한 온열, 의자 속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녹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앞으로도 우리의 기술이 세계를 어떻게 놀라게 할지 그 찬란한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